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고민 키워드 놓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나씩 이야기해보면서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볼 텐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키워드를 선정하면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1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관세 관련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오르고 있는 이 종목 중심으로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첫 번째 질문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가 위고요. SK하이닉스가 밑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삼성전자의 힘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네. 강합니다. 잠깐 움찔하는 듯 하다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오후장인데요. 이게 매크로 이슈랑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수급적인 포인트가 있는 건지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네, 삼성전자도 좀 가야죠. 이제 갈 때 됐다? 예, 지수가 3천이 넘었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늦은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소외주의 반란? 예, 찌찌뽕. 아, 예. 반전, 예, 이렇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갈리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베트남 관련된 쪽의 이슈들, 그러자 관세 한 46%에서 타결을 봐서 20%대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부터 그거에 대한 수혜다. 근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예, 그 46%가 아니라 20%다. 와, 환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안 내던 걸 20% 내는 거라고 봐야 되게 되면. 네. 이걸 가지고 그래 현실에 맞춘다? 예, 좋아해야겠죠. 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품목별 관세 쪽까지 이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오늘 철강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협상을 잘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의약품이라든가 뭐 철강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런 쪽에서도 일단 조금 기대감이 살아 올라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인 품목 쪽에서 혹시나 관세가 조금 좀 낮아지거나 변화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어떤 양적인 측면 쪽에서의 접근법이라고 보게 되면 그게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은 삼성전자 좀 기대감이 막 살아나는 게 또 우리 부회장님 미국 갔다, 예, 엔비디아 갔다, 뭐 이런 얘기부터 게다가 또 하게 되면 열리게 되면 이제 우리 제대로 밸류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당장 내일인가요? 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로요? 네, 예. 뭐 일단 연기는 됐지만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산업계 쪽에서는 5조 초중반 뭐 이렇게까지 또 낮춰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6조대 후반 정도까지 얘기했다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눈높이는 낮아지는데, 그럼 시장 분위기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 이거 반약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러저래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분위기는 시장에 소외됐던 종목들에 대한 반응과 함께,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가야 다음 지수대 레벨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되는 모습들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뭐 굳이 액션치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보유 쪽으로 보시다가 다음 레벨로 들어가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좀 끌고 가도록 할게요. 계속 좀 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황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하반기가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담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네. 평택 5공장 이야기도 그렇고 HBM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의 오늘장의 흐름에 대해서 팀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역시 저평가네요. 네, 그 62,000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일단은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소부장, 특히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소외주들의 반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주도주들이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그동안에 썼던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고, 상대적으로 쉬어가고,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는 약간 이런 오늘의 시장 컨셉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관련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는 가격이 가장 정직하다고 보거든요. 뭐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 뭐 삼성전자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못 살 이유는 없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가느냐. 근데 언제 트리거가 될 것이냐 했는데 어제가 트리거였다면 트리거였고 사실 주가는 안 올랐다면 어제 소식도 아직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62,000 넘었다는 거, 기존의 전고점을 넘었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우리가 6만 원대도 못 샀던 삼성전자를 6만 뭐 2, 3천 원에 어떻게 사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주가가 한 단계 이제 성격의 캐릭터가 변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물리를 각오하고라도 사는 게 왜냐면 밑으로는 아무리 많이 몰려봤자 지금 한 6만 원 정도인 거고요. 대신에 위로는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충분히 신규 매수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소부장 단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네.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소부장 중에서도 잘 종목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반도체 포트가 팀장님 SK 네.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 향 소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아니면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라도 전략의 변화를 구사해서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향으로 교체해야 되실까요? 저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사실 오늘 이렇게 성과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일시적으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세고 삼성전자도 뭐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흐름을 뭐 다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그 매매 타이밍에 있어서는 각자 본인이 원하는 매매 스킬들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큰 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친구들을 같이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실적 이야기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김민수 대표님 앞서 저희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 주실 때 네. 잠정 실적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지나가듯 했잖아요. 네.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바닥권이라고 확인된다라는 수치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을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표님의 의견도 짧게만 좀 듣고 넘어갈게요. 네, 이게 삼성전자가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지금 찾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PBR 1배 정도까지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선행 PR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11배, 12배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도 실적이 더 안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눈높이가 더 낮아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걸 보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장의 주인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린다. 그래서 그거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들어오는 어떤 패시브 자금과 함께 들어올 쪽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을 사야지라고 들어오는 쪽에서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쪽에서 액티브로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지돼서 뭐 하이닉스가 주도되다 보니까 그걸 끌고 오셨다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소부장 쪽에서 어차피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장비주 쪽에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컸고요. 네. 게다가 업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벌써 소재주도 주가가 탄력들을 좀 키워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왕이면 소재에 관련된 쪽의 종목들로 보시면서 그 빈틈을 맞춰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소부장을 끈다라고 하는 근거로 봤었을 때는 거기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 반도체 쪽에서 쭉 풀어가 봤고요. 소외주, 반란 이 키워드가 여러 번 나왔죠.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랜만에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철강 쪽도 오랜만에 불기둥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황 팀장님, 소외주 키 맞추기 관점에서 화학, 철강도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토리 비슷하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LG화학도 8%, 철강 가운데서는 포스코홀딩스 현재 5%, 현대제철 13%고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8%네요. 네. 같은 맥락일까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 수급 보면 숏 포지션이 많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업황이 안 좋아서 숏 포지션 했던 종목들이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자금이 많이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업황에 있어서는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컨셉으로 해서 워낙에 뭐 똘똘한 자회사들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업사이드를 평가받을 수 있지만 뭐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종목마다 좀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제 테슬라 인도량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 테슬라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같이 따라 올라갔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미국 시장도 지금 테슬라 보면 악재는 악재대로 나왔지만 또 반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동안 계속 올해 상반기 내내 안 좋았던 업종들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다 많이 반영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키 맞추기 작업이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내려오고 아래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금 사실 지수는 평온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보면 사실 매매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주들을 갖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하락폭이 좀 심하고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거든요. 위에 있는 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걸 팔고 따라잡기도 사실 조금 가격으로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수급의 변동성, 리밸런싱이 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업황이라던가 실적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지금 2차 전지나 화학업종은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뭐 지주사들 중에서는 좀 얘기를 달라하게 보이긴 해야겠습니다만 뭐 더 저PBR 종목들도 다르게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저는 상반기 주도주가 지금 조금 더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 쪽으로 시선이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 숫자와 관련이 좀 있는 쪽, 일정 있는 쪽 철강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철강 중에서 현대제철이 특히 더 강해서 이쪽 일정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제소 관련해서 이달 말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기대감도 반영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지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네, 주가가 오르니까 갖다 붙이는 얘기입니다. 네. 전혀 연결고리는 강하지 않다. 원래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최종 관세 이제 중국 상계 관세 관련된 쪽에서 이제 최종 통보가 나오는 상황 쪽에서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건 좀 알고 있던 내용들 만약에 그대로 연장돼서 그대로 확인되는 과정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기대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철강 쪽은 일단 오늘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좀 촉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현대제철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2026년 내년 가게 되면 턴어라운드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중국이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 부양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철강의 구조조정들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반사익은 한국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분기에서 4분기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돌아갈 것이다. 이게 스토리인데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익숙하긴 하네요. 네. 벌써 철강주 하락할 때마다 그때 그런 뉘앙스로 움직였을 때 관심이 없게 되면 그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소외주가 움직일 만한 여러 가지 배경들, 아니 3천선 내는데 여기밖에 안 됐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맞물려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논리로 보게 되면 지금 현대제철의 PBR 0.2배입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오다 보면 이제 0.2배, 0.3배짜리가 지난번에 시장 탄력받고 조금 움직이게 되면 그래도 0.4배, 0.6배 요 사이까지는 갈 수 있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플레이가 좀 들어오는 과정들, 그러니까 좀 뭔가 신선한 걸 찾기 위해서 들어오는 과정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 논리가 현대제철에서 또 그것도 있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루지애나 공장에 8조 1천억 투자. 전기로 네. 공장 들어가는 게 올해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 말 그대로 전기로 공장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미국의 전기료가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업용 비싸죠. 쪽은 그런 것까지 해서 뭐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또 포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주가를 올리는 작용이라고는 하긴 하겠지만 모르는 건가요 이게? 모르는 거 아니고 지금 다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설명하는 과정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쫓아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쪽이고 만약에 그래도 이쪽 철강주도 가야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지금 따라붙지 마시고요. 한 또 2, 3일 지나가게 되면 약간 좀 주춤할 거 아닙니까? 그런 때 차라리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이제 또 스토리도 만들어 갑니다.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을 좀 구분해서 내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익숙한 재료지만 올라갈 때 반영이 되는 그 포인트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황 팀장님과 2차 전지 따로 떼어서 또 질문을 가볼까 봐요. 앞서 제가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화학, 철강 질문을 드렸는데 이걸 다르게 보면 2차 전지잖아요, 황 팀장님. 근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5% 넘게 LNF도 11%까지 오후에 흐름이 나오는 건 이런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해지는 오후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여기는
뭐 이슈 안 좋은 것들이 아직 많고 뭐 새로운 건 없었잖아요. 이 성격은 화학 철강과 조금 더 스토리라인이 다른지 2차 전지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뭐 떼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전에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종목에 따라서는 아직은 바닥 추세 전환을 아직 못한 종목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제 생각으로는 가장 빨리 전환을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나 이제 추가 매수, 이제 그동안 혹시나 물려서 계속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정도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이제 악재들은 이제 나왔던 악재들 계속 악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악재도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업황이 조금만 더 좋아졌을 때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갈까였는데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먼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DI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워낙에 지금은 급격한 하락폭 이후에 되돌림 정도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 요즘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도 내일 쉬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순환매 양상이 매우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과연 업황이 좋아야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았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갑니다. 그런 개념보다는 바닥은 잡아 추가 하락은 없을 건데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악재도 사실 반영은 안 하는 단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좋을 게 뭐가 있을까였는데 사실 아직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 올랐다는 명분으로 사실 따라가는 느낌이 오늘은 강한 날이라서 일단은 뭐 이제 추가 매수 하시더라도 오늘보다는 뭐 천천히 음봉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차전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또 이쪽 섹터에 대한 정리 포인트까지 받아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에서는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해야죠. 정책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 이 대통령 취임 30일에 맞은 기자회견 일정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키워드들의 탄력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뭐 탈플라스틱 로드맵 올해 내에 마련하겠다라는 멘트에 대해서만 뭐 다른 남북관계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이쪽은 튀는 흐름이 없었고요. 플라스틱 관련주가 가장 강합니다. 새로운 이슈라서 그런 걸까요? 에너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의 종가까지의 흐름이 무언가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다 보니까 뭐 삼육물산 네. 이 종목이 관련주라고 그래서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뭐 산업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에서 관련주라고 해서 강하게 부각받는데 이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 원하죠. 신선한 걸 원하는데 거기서 관련주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언급은 했고 로드맵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방향은 나왔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돈을 얼만큼 또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또 예산이 얼만큼 반영되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살짝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거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그러니까 뭐 내일 정도까지는 강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그냥 뭐 쫓아갈 만한 게 아니라 그냥 플레이하는 정도 그렇게 일단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지금부터는 계속 정부가 끌어간다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종목도 예전에는 주도주가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섹터로 간다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바쁘게 변하는 정책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친환경 쪽을 좀 더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시멘트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요? 예, 시멘트 같은 경우도 요즘 보시게 되면은 마포의 소각장이 지금 원래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설치 못하고 계속 주민 소송과 함께 연장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 나오는 쓰레기들 어떡합니까? 그거를 다 수거에다가 예전 같은 경우는 시멘트 업체가 유연탄을 수입해다가 그걸 가지고 일정한 화력을 맞춰서 거기서 연료로 그걸 떼워서 그걸로 이제 석회석을 떼워서 시멘트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요즘은 이런 재활용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그걸로 통해서 연수를 시켜서 그건 돈 받고 연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더 좋아지는 친환경 구조로 나오겠죠. 그런 쪽도 만약에 연결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시멘트 쪽도 친환경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부각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보시면서 지금은 뭐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먼저 시장이 반영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든 건 좋은데 추격 매수했다가 단기 고점 걸리면 좀 그러니까 그런 쪽에
확대 쪽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란 키워드는 주목할 만하나 좀 다른 쪽도 바라보는 여유도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정책 이야기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오랜만에 이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 정부 관광산업 지원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비자 연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뭐 단독 뉴스지만 정부 쪽에서 나온 이런 드라이브에 어떻게 우리가 관련주의 전략을 좀 잡아가야 될까요? 뭐 폭등,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갔던 종목들에서 추가적인 빨간불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요.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여력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은 일단은 막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환매 양상으로 인해서 뭐 글로벌 틱스풀이나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차익 실현, 그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의 기회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순환매, 그러니까 내일 당장 또 어떤 이슈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사실 오늘 바이오 올라가는 것도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이 하루하루마다 선택이 되는데 그 이슈에 뭐 트리거들이 하나씩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부터는 워낙에 요즘에는 그래도 조정이 나오면 한 며칠은 한 3, 4일은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저는 보셔도 된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워낙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져 있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기회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브 관련해서 이제 뭐 관련 주가와 관련된 뭐 이제 조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엔터 미디어 업계 또는 여행업 쪽 전반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슈 조금 지나고 나서 주가가 좀 이제 잘 하락하지 않고 잠잠하게 버티는 종목들, 단단하게 버티는 종목들 위주로는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 계속 바라만 봤다가 못 샀던 종목들,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디어유, 노머스 이런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잘 좀 관찰하셨다가 추세 전환, 단기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던 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장의 포인트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어요. 순환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짧게만 점검하고 좀 넘어갈게요. 김민수 대표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대비로는 좀 약하긴 했는데 거의 매일매일 시세 쪽에서 튀는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쪽에 오늘 내일 일정도 있고 해서 한번 점검을 드릴게요. 급락과 변동성은 좀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네. 어떤 시각으로 이쪽은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네, 완전히 시장이 이쪽도 그냥 될 때는 진짜 되는 것처럼 막 붙다가 네. 조정 나오게 되면 또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행과 관련된 쪽에서 회사들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부각을 받는데 일단 서클이 좀 오버했다라는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주춤하게 되면 또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발행에 대해서는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거의 한다가 기종 사실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과 그걸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쪽보다는 일단 중심은 거의 주도권은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미국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조가 될 것 같고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잘 유통하고 그리고 결제하고 송금하고 하는 그 관련된 쪽의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쪽과 가까운 쪽들을 계속 챙겨보자. 그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거기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지. 예전부터 갔던 발행 쪽에서 고프리미엄 주동 단계 쪽까지 보는 거는 이제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서 또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스테이블 코인 약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강해버리죠. 네. 그런 연관성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스테이블 코인까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쉬어가는 쪽을 다음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4위 열어보죠. 현대로템 딱 요 종목 잡고 먼저 조선 방산 쪽의 분위기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오늘 현대로템 보시면서 시가에 VI가 걸리진 않을까 이 정도 재팟인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9%까지 올랐다가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20만 원소 이탈을 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
단순한 쉬어가기인지 아니면 이쪽 방산에 몰렸던 수급의 에너지의 소멸이 본격화될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너무 질문이 극단적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단기 이평선들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집니다. 확실히 5월달, 6월달에는 호재가 나오면 다 그대로 시장에서 소화를 해주고 그대로 치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확실히 좀 시장의 색깔이나던가 매매의 결들이 조금씩은 이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봤던 그런 비슷한 결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것을 앞두고 세론이 나올까봐 염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매도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또 누군가는 아직은 추가적으로 갈 길이 멀다 해서 밑에서 받치려는, 밑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할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매도세가 저는 더 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호재든 악재든 명분이 나오면, 이 뉴스가 나오면 그걸 이유 삼아서 매도를 하는 결들이 좀 강하고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반대로 매수하는 결들이 강해지는 그런 순환매가, 그러니까 윗돌을 빼서 지금 아랫돌로 넣고 있는 이제 그런 순환매 차원의 증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지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식들도 한 일주일 조정 나오고 이제 주가가 좀 단단히 좀 멈췄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조정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급하게 매수하실 이유는 없고요. 지금보다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더 주가가 진짜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지금은 위아래 고가와 저가의 그 폭이 굉장히 좀 엄청 크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다 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변곡이 나오려면 그 고가와 저가의 폭이 그래도 한 3% 이내까지 줄어들어야 그 다음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뭐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변동성이 위아래 엄청 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면 누군가는 단기로 들어와서 샀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매도해 버리면서 이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생기는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이 구간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다시 한번 위든 아래든 추세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 추세를 보고 매매하실 분들이라면 아직 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남았다라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포커스를 맞춰서 김민수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여기도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닙니다. 굳이 꼽자면 뭐 10일에 누가 온다더라, 미 합참의장이 방한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LNG 프로젝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굳이 끌어오자면 재료는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선업종도 방산과 함께 내립니다. 어떤 하락의 의미라고 보실까요? 그냥 피로했던 거죠. 예, 피곤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래 피곤할까요? 네, 근데 일단은 이 기회에 제가 보기엔 지금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상황 쪽에서 사놓자. 예, 하락할 때 안 사게 되면 언제 사겠습니까? 주가가 항상 올라가서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뻐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주가 빠지게 되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사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딱 그러니까 아직 실적 본격적인 발표 시즌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처럼 못 갔던 거 키 맞추기 하면서 그동안 올랐던 것들 밀리는데 당장 실적 시즌에 가서 딱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자신감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적 플레이하기 좋게 미리 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지 언제 사겠습니까? 네, 하락을 잘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쪽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꼽아봤는데요. 앞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황 팀장님께서 제약바이오 오늘 특별한 재료는 모르겠는데 강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팀도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과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건지, 오늘 일제히 강한 쪽, 그리고 하반기도 상반기는 제약바이오 약했지만 하반기는 잘 될 거다라는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강세 그리고 위치, 팀장님 하나 굳이 꼽아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날 다크호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근데 이제 리가켄바이오, 오늘 보로노이, 알테오젠 역시나 계속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 위주로 수급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상반기 주도주들이 있었지만 바이오에 주력으로 투자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굉장한 포모를 겪으셨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을 겁니다. 특히 5월달, 6월달 그랬을 거고요. 근데 이제 7월달 되자마자 확실히 시장의 결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꽤 높아진 상태고 사실 바이오 섹터들 보면 사실 바뀐 건 하나도 없거든요. 3, 4월에 좋았던 바이오가 5월, 6월 달에 주가가 밀렸다 그래서 회사에 뭐 나쁜 일이 생겼다거나 뭐 임상이 밀렸다거나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다만 뭐 나오려고 예상했었던 라이센스 아웃들이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오고 있다 정도인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각 기업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번 여름에는 뭔가 한 건씩은 한두 건씩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라이센스 아웃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주도주와 이제 다른 종목들 간의 관계들을 보면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어가니까 아래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관련된 스토리들이 붙고 그렇게 되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큰 시장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면 다른 종목을 다 빼버리는 그런 양상도 볼 수 있어서 지금은 뭐 지수와 관련된 투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질문하셨던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그냥 우직하게 꾸준하게 들고 있었다면 지금 그래도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알테오젠 전고점, 역사적 고점 충분히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리아캠도 그렇고 뭐 보로노이 같이 변동성 큰 종목들도 뭐 주가는 최근에 한 2달 밀렸을 때 사실 바뀐 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기업의 영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의 차례가 왔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의 차례가 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바이오의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서도 단기적으로 볼만한 이야기가 뭐 하나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뭐 약가이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항암제 이 정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키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네, 미국의 약가이나랑 한국의 바이오주랑 무슨 상관입니까? 뭐 바이오 시밀러가 주목을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없다, 그와 없다. 함께 국내는 그냥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주가 아니라 바이오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 USA에서 뭔가 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연장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두 건씩은 나왔습니다. 큰 라이센싱 아웃이. 네. 그중에 하나가 꼭 리아캠 바이오는 매년 거의 한 번씩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 뭐 요즘 대표들 인터뷰 쭉 하다 보게 되면 우리 한 건은 있어. 이렇게 나오는 업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성과는 업체, 플랫폼 업체 쪽에서 빅파마가 좀 성과 낼 만한 업체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좀 길게 보게 되면 CMO, CDMO 쪽은 국내 업체들이 할 입지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ST팜도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한번 툭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쪽에서도 증설했고 성과 나올 수 있는 계약들 들어온다 그러면 레벨업들은 하나씩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변동이 너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것들 좀 하실 수 있어야 좀 대응하는 것 같고 특히 유한양인 같은 경우 솔직히 여기까지 온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위치, 주가의 위치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김민수 대표,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